안녕하세요. 주식개미 채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설명드릴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제가 오전에 잠깐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좀 공매도 부분 때문에 제가 방송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다시 장 끝나고 수급적인 부분하고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이 오늘 매수세를 했고요. 외인이 지금 5거래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 매도를 했고요. 프로그램도 5거래 연속 매도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신용 부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신용은 뭐 상환만 계속하고 잔고율이 0.32% 정도입니다. 신용 상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고 오늘 테마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오늘 뭐 스마트카 쪽으로 많이 갔었죠. 자율주행하고 테슬라 때문에 뭐 요런 현상이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수급적인 부분은 한쪽으로 너무 뭐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좀 요런 결과가 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급적인 부분 잠깐 볼게요. 여기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개인이 물량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꾸준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관이 오늘 매도를 했고 투신 오늘 매수했고 사모펀드 오늘 조금 금융투자 증권사죠. 금융투자 제가 시장 조성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증권 애들이 그런 애들이니까요. 기관하고 얘네들만 매도를 했죠. 연기금하고 기타 법인 매도하고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건 여기 내 외국인 애들이 좀 매수를 조금 했다는 거예요. 내 외국인 애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오늘 좀 장이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3일 연속 계속 빠져가지고 일단은 9월 14일 기준으로 14일부터 지금까지 외인들 매수 평균 단가입니다. 14,617원. 근데 매도 평균 단가는 14,883원. 아직까지 외인들 물량이 좀 남아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간은 14,953원인데 14,960원. 기간도 그렇게 손해보고 매도를 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당일 거래 한번 볼게요. 당일 거래 같은 경우는 13,474원. 지금 13,400원이니까 요거보다 조금 높은 가격이죠. 근데 매도를 한 가격이 13,524원.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절대 얘네는 싸게 던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기간을 한번 볼게요. 13,485원인데 매도가가 13,484원이에요. 조금 싸게 던졌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거보다 더 싸게 던졌는데 마지막에 좀 매수를 해갖고 좀 요걸 좀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얘네가 제가 요 며칠 계속 공매도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좀 시장 조성자들 뭐 그런 빗대서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여기 보면 오늘 뭐 공매도 친 거 보면 LG화학부터 해서 두산도 시즌도 오늘 좀 쳤네요. 여기 8%짜리가 두산중공업이 여기 8% 나오네요. 진짜 너무하네. 잠깐 두산중공업 몇 프로가 빠졌길래 8%가 나오냐. 차. 여기 보시면은 두산중공업 어디지? 여기 나오죠.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에 속해요. 지금 하나 LG화학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두산, 인풀, 그 다음에 시젠, 포스코, 카카오, 두산, 삼성보다 많네요. 지금 두산중공업이. 일단은 당일 걸로 한번 볼게요. 두산중공업 지금 공매도를 친 게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날짜로. 얘네가 그냥 쳐갖고 마지막까지 쳐가지고 지금 이거 상환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잘 안 나와서 어쨌든 얘네는 이 정도 공매를 치면서 이익을 봤죠. 주가 막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보기 좋게는 공매도 금지를 시켜 놓고 거기에 막 우리는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썼을 거예요. 다른 유튜브를 봐도
공매도 부분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걸요. 저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이유가 기술적 분석이나 뭐 지수가 빠져갖고 떨어지는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 걔네들이 지수를 빠뜨리는 또 근본적인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얘네 외인과 기관의 매수 평단가와 매도 평단가만 알면 어느 정도는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고, 여기 보면 순간 체결량으로 해갖고 얘네가 일부러 막판에 이렇게 밀어가지고 떨어뜨렸던 부분들, 요런 거, 그죠? 500원대부터 450원, 550원부터 일부러 밀어갖고 이렇게 쭉쭉, 이때가 언제야? 2시 14분부터 해갖고 이렇게 대량으로 해갖고 굵직굵직하게 밀었던 거 보이죠? 이렇게 흔적들. 올라가려고 하면 이렇게 밀어갖고 떨어뜨려 버린 거. 650원까지 왔던 걸 다시 밀어갖고 떨어뜨려갖고 지금 400원대로 만들어 놓은 건데, 요때 있던 거를 다시 쭉쭉쭉 밀어갖고 이 가격으로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기술적 분석일 수도 있고 계속 하향하니까 이제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를 하면은 또 밀리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반등이 될 거라고 매수를 하면은 계속 물려요. 지금 또 물리고 계속 물리니까 거기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요거 좀 지우고 오늘 다시 제가 선을 그어보면 요때까지 빠졌어요. 지금 요 앞전에 요때까지 빠졌던 거를 지금 요 선까지는 지금 지켰거든요. 장 마감에. 막판에 이제 여기까지는 지켰는데 문제는 요 지지선이거든요. 여기 위에. 그래서 제가 항상 요 앞전에 아마 제가 두산중공업 설명했을 때 요 갭은 아마 채워야 되니까 요때까지 빠진다 그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갔던 게 다시 지금 빠지는 건데, 문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뭐 이탈하고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이게 추석이 껴 있단 말이죠. 제가 계속 요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방맹이를 짧게 잡는 것도 좋고 물을 이왕 탈 거면은 많이 좀 빠졌을 때 물을 타는 게 낫다 제가 말씀드리고, 이왕 매수할 거면 28일, 29일 다음 주에 매수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매수를 해갖고 물론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100만원 갖고 있으면 500만원 집어넣어갖고 탈출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박이거든요. 사실은 되게 위험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바뀌었을 때 매수하는 게 가장 퍼펙트한 거예요. 그나마 내가 좀 적게 먹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오더라도 최소한 큰 돈이 묶여 있지 않는 건데, 지금 만약에 물을 타서 또 내일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 버리면 이틀 연속 요번 주 계속 떨어지면은 금액이 커지면서 물리는 금액이 크고, 이게 물을 타도 의미가 없는 게 이틀 연속 더 떨어지면 그 단가인데 금액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왕이면은 다음 주에 물 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고,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차트 부분 주봉이나 월봉 뭐 반등 기술적, 제가 봤을 땐 별 의미가 없는 게 공매도 애들 마음이에요. 지수 빠지고 이거 아까 전에 뭐 거의 한 2% 3%까지 빠졌을걸요. 제가 방송할 때 갑자기 그렇게 훅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말이 양봉이지, 이게 양봉이라고 하기에 지수가 진짜 미비하죠. 0.03%인데 그냥 구색만 맞춰 놓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외국 선물 지금 보니까 다우하고 나스는 지금 뭐 양봉이긴 한데 걔네하고 또 별개인 거예요. 얘네는 공매도 입장에서는. 주식개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 앞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해필 저번 주에 신용하고 그런 걸 다 막아놓고 이번 주부터 조지냐는 거죠. 명절 앞두고. 참 타이밍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명절에 누구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돈을 빼야 돼요. 그리고 카드 결제금이나 공과금이 거의 25일날 나가요. 보통. 그죠? 25일날 나가기 때문에 요즘 명절 세기 전에 어차피 돈을 빼야 되는 주예요. 그러니까 더 공포 심리를 주는 거예요. 이게 떨어뜨리면은 어차피 그때 빼야 되니까 사람이 더 떨어지면 더 못 빼니까, 그러니까 투매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공매도들은 적은 돈을 들이고 더 효과를 크게 얻고, 얘네가 물량 다 던진 거를 이제 다음 주에 회수를 하겠죠. 또 이런 부분이 되게 좀 그쪽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좀 얍삽하다는 거죠. 정부에서. 이거는
개인들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만들지만 거래 수수료? 아니, 거래 수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데, 수수료를 내고 싶어도 거래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거래 수수료 뭐 무료로 해갖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솔직히. 그래서 요즘에 참 이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참 좋다 하지만, 이거는 돈 있는 사람한테 좋은 거지, 돈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안 좋은 조건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항상 매도와 매수를 하실 때 여러 유튜브님들 거 좋으신 분들 많으니까 방송을 계속 접하라고 하시는, 제가 말을 하는 이유가, 각자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마다 장점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습득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장에 뭔가를 매수하고 차트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왜 빠지느냐, 그죠? 신용 부분 안 쓴다. 좋아요. 신용 안 쓰고, 예를 들어서 뭐 수급적인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 맞죠? 수급적인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 맞아요. 그리고 외인들, 기관들 매수 평단가, 그죠? 그것처럼 확실한 거 없죠. 그러고 나서 공매도 부분, 이제는 그죠? 공매도 부분까지 얘기하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해놓고, 또 개미 쏠리게 기사는 또 떴어요. 여기 보면은 기사가 또 뭐 두산중공업으로 해갖고 뭐 5개 계열사로 해갖고 이렇게 기사는 떴어요. 제가 이런 걸 되게 안 좋아하는 게, 꼭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뭐 이렇게 해서 기사를 띄워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돈이 몰릴 거 아니에요, 이쪽에. 내일 기사 떴으니까 오르겠지. 뭐 물론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를 수도 있지만 얘네들 기본적인 또 물량을 받쳐줄 그런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는 맨 마지막인 거예요. 찌라시 먼저 터지고 기사거든요. 기사가 터졌을 땐 거의 설거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공지도 지금 잘 안 믿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신풍제약도 공지했다가 공지 또 수정했죠. 변경인가 뭐 아마 한 것 같은데, 이게 공지를 해놓고 변경해버리면 완전히 세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 마음인 거야, 그런 부분조차도.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방송만 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여러 유튜브 방송을 꼭 참조하셔가지고 많이 보시고, 진짜 손해 안 볼 수 있는 판단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소액 이렇게 해갖고 조금 저기 들어간 게 있는데, 정찰병 세워야 되니까 저도, 그래서 조금 들어간 쪽이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속상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게. 물론 오르겠죠. 근데 이제 기관들이 던지고 욕을 먹고, 욕먹을 짓을 하니까 욕을 하는 건데, 꼭 정부에서 이런 거는 좀 공평하게 좀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댓글 내용들 보니까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똑같아요. 이거 힘든 거는 사실상 여기서 이제 버티는 사람과 못 버티는 사람의 차이거든요. 그 차이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진짜.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차트적인 부분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 게, 반등을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반등할 거였으면 오늘 했어야 됐어요, 사실은. 미국 지수 좋고 뭐 이렇게 할 때 미국 빠진다고 빠질 게 아니라, 우리는 일단 선반영 되고서 우리께 좀 어느 정도 오전장처럼 그렇게 반등 어느 정도 좀 양봉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조금만 한번 톡 쳤다고 해서 그거 핑계로 해갖고 완전히 이때다 싶어가지고 폭락시키는 그거는 솔직히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론은 오늘도 대형주들 공매도 아까 전에 저기 보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현명한 생각을. 그러니까 굳이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도 매나 똑같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좌가 전체적으로 다 소낙비가 왔어요. 다 팔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 또한 매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현명하게, 그러니까 누구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한 후회가 없으셨으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또한 배우는 거거든요. 이런 결정을 하는 것도 언젠가는 주식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결정은 한 달에 몇 번씩도 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가 만약에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그거는 잘못된 결정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한 번 정도는 겪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남들 눈치를 보지 마시고 내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런 결정한 거에 대한 후회는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내일도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반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올라가는 그거예요. 주봉도 어차피 지쳐줬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지지했거든요. 이 밑에를 일봉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분명히 올라가는 타이밍에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21선 밑으로 떨어져 갖고 이게 조금 안타까워요. 이게 요 밑쪽으로 하면 이미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약간 하락의 그런 건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장 막판에 이것들이 패대기 친 것도 좀 찜찜하고 그죠? 물량으로 패대기 쳤잖아요. 이렇게 패대기 치고 그 분봉으로 봤을 땐 박스권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아예 패대기 친 다음에 못 올라가게끔. 그래서 약간 눌림이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금은 내일 제가 아마 요 앞전 방송에서 그랬을 거예요. 요번 주는 어쩌면 진짜 힘든 그런 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내가 열심히 자료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결정을 내릴 땐 좀 빨리 내리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들어요. 이거를 내가 홀딩 할 거다 안 할 거다를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정신적으로도 편하고 마음적으로 편해져요. 이거를 계속 갈팡질팡하면은 그 스트레스가 가족들한테 가요. 가족들한테 스트레스 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본 생활 패턴이 많이 망가지고 그러거든요. 저 또한 옛날에 그랬었고. 그러니까 최소한은 내가 그렇게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최소한은 제 3자한테까지는 그렇게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매매 습관을 들여놓으면 되게 편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제 방송은 거의 처음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매매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 두산중공업은 일단 수급적인 면도 그렇고 차트적인 면도 그렇고 일단은 반등하는 모양새예요. 근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 또한 진짜 오늘 저는 이거 반등할 줄 알았거든요. 지지해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최소한 저는 이 금액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14,500원 정도까지는. 근데 그게 안 돼 버리더라고요. 바로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속상한 부분이 있고 어쨌든 방송 제가 쓸데없는 말을 오늘 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다 같이 힘든 부분은 사실이에요. 저 또한 종목이 거의 뭐 지금 뭐 두 자리 정도 막 빠진 것들 있어요. 거의 앞자리는 그나마 1인데 그래도 갑자기 3일 연속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무리 주식 잘 하시는 분들도 아마 다 그렇고 아마 단타 치시는 분들은 거의 손절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주식 모든 경험하신 분들이 똑같이 겪는 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제가 다른 종목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주식개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